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가을이 선다는 날. 아직 장마 끝에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이제 절기는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이 입추 시기를 맞이해서 조금만 더 가면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꾼 열매를 곧 거둘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64살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최고의 준비는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대응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학교에서 교사로 또는 조교로 강사로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사실 몰랐죠. 월급 꼬박꼬박 탔고 그때그때 대응해야 할 능력이 필요는 했지만 정말 학원에서 시장에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은 치열했습니다. 처음에 학원을 얻어서 계약하고 그 주인과 그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는 그것도 어려웠지만 학원에 이제 집기를 집어넣고 개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집기를 들여놓는 데 가서 이제 그 가구점에서 이걸 갖다 주십사 하고 계약을 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집기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3층, 4층을 썼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에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뜯고 집기를 조립을 해놨는데 보니 이게 유사품이었습니다. 사입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시력이 나빴으면 실력이 없었던 거죠.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계약했던 것과 다르냐 보자 하니까 상표가 다른 거였어요. 유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에이스 다음은 킥이네, 에이씨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세상 만만치 않구나. 시장이 치열하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눈뜨고 코백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전부 다시 올려놨던 집기를 다시 내려서 그 정품으로 본래 계약했던 물건으로 가져오도록 하게 했습니다. 제가 만일 교사만 계속 했다면 거기서 만나는 학생들, 학부형들, 그리고 업자들 뭐 상대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학생들과 학부형과 업자와 교육청과 경찰서와 때로는 세무서, 이런저런 사람을 날마다 상대하면서 거기서 적응력을, 대응력을 꽤 길렀습니다. 30대 후반인데도 제가 시장바닥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을 불신의 기초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적었습니다. 정말 백면서생으로서 그냥 순진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순진하게 남들 속이지 않고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 먹도록 이제 63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겪기는 했는데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니까 모르지만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한 12명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내는지, 그리고 시골에서는 면장이나 군수나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역시 최고의 준비는 대응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이 대응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대응력 함양은 유전적인 거, 이게 이제 기질이나 성격을 타고나는 측면이 있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게 3이라면 7 정도는 환경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유튜버 62살에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62년 준비해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 준비 상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제 인생에서 뽑아내는 이 유튜버 실력, 유튜버 방송, 이것이 제 실력이고 그동안
총체적으로 살아온 내 인생, 그것이 준비입니다. 거기서 뽑아내는 거라고요. 저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나밀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초중고 쭉 다녔습니다. 마이산 있는 이 진안에서 초중고 다녔고 전주에서 대학,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의 견문이 좁은 셈이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학원을 했는데도 역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유치원도 저는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빈농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농사의 원리를 알았고, 아까 이게 입추라고 했잖아요. 가을 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짓는데 대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추나 추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사계에서 이 여름에는, 가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그리고 동생들이나 부모가 그 수많은 실패를 하는 걸 보면서,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1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농사철에는 그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늘이 돕지 않으면, 가물면 가문대로,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는 대로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 시간 강사 하는 사람들이 제가 나올 때만 해도 한 40명 안팎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수와 뭐 알력이 있다든가 이것으로서는 비전이 없다든가 교수 희망이 없다든가 그러더라도 탁 튀쳐나오지 되게는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시골에서 그 농사 지으면서 내 팥벌이 하나 못하랴 하고 나왔던 거죠. 그러나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와는 또 달라서, 공부 세계와는 또 달라서 수많은 것을 겪었는데 그때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대응력은 그 인생의 총체적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력이 좋아야 실력이 좋듯이 물건 하나 딱 보더라도 눈썰미가 있어서 이건 내가 본래 선택한 게 아닌데? 사람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요, 돈이요, 또 규제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잡다한 일을 해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고, 저 남문시장이다, 뭐 동대문 시장이다, 이런 데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인간 세계의 바닥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말 바로바로 듣지 않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업료를 주고 수많은 대응력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시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안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우한 폐렴처럼 밖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 우한 폐렴이 중국 사신이 만약 갔다면 거기서 걸렸다 하더라도 한양에서 조금 퍼지고 말겠죠. 제가 살고 있는 이를테면 그때는 현이었는가요? 진안현이 있고 아마 용담현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향교가 있는 걸 봐서. 그렇다면 거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거의 낮죠. 그래서 되게 그 역병이나 전염병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사례는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 상시화 시대인데 국제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퍼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뭐 한 6개월도 안 걸렸잖아요. 이런 위기가 내에서,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대외, 밖에서도 오는데 그것을 잘 대응해야 되죠. 이를테면 지금 여행업 같은 것은 거의 쑥대밭되다시피 했잖아요. 80만 내지 100만이 여행 관련 산업에서 종사한다는데 지금 그들은 거의 괴멸 상태죠. 6개월 버티면서도 이 정부 지원도 있고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어서 소비하도록 하긴 했지만 일시적이지 지금 매우 힘들죠. 그런데 음식점들도 되게 보면 저도 이렇게 몇 군데 가보면 여러 가지 전략을 펴서 살아남더라고요.
전주만 해도 이렇게 그게 이제 많이 비상 걸리지 않으니까, 이 확진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음식 가격을 30% 내지 또는 50%까지 할인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위기에 원가를 절감하고 또는 가격을 인하하고 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또는 서비스를 높이면서도 가격은 옛날 가격대로 받는, 아니면 음식 가격은 제대로 받는다 하면은 술값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게 이제 음식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술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또 소주 같은 것은 요새는 옛날하고 도수가 좀 옛날보다 낮아서 많이 마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19에.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나서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를테면 뭐 존버라고 아주 정말 힘들게 버티기, 인내도 중요하죠. 대응력에서는 인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현실 감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인내력을 같이 겸비해 가지고 대응해야죠. 적자 생존이잖아요. 적응하는 자, 대응하는 자가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이를 때가 있죠, 물론. 한계가 오면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기업만 해도 한계 기업에 이른 곳이 뭐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음식점들은 오죽하겠어요. 특히나 올 1월 말부터 이 코로나19가 유행했는데, 올해 들어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 위기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생이든 사업이든 위기에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호황기에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호황기에 시작하면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알아가지고 위기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시작하면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그 결핍을 통해서, 적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호황기가 오면 이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참 위대하게 봅니다. 제가 만일 교사만 했다면 이 시장의 원리를 잘 몰랐을 것이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학원을 한 15년 안팎 하면서 상가도 한 6군데를 이렇게 얻어봤는데, 그 6군데를 얻으면서 그 주인, 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다양한 그 건설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다양한 이 집주인의 스타일, 제가 그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사 퇴임한 사람, 교수, 사업가 다릅니다. 역시 사업가들이 참 깐깐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뭐 어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 그 바닥 생활, 대응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기 사업력을 이렇게 키워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같은 이 계통이잖아요. 아무튼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로서 그 계약할 때 하는 점, 이를테면 그 옛날에 은행에서 이렇게 돈 찾을 때, 지금도 이제 찾으려면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쓸 때, 또 거래할 때 그 칸 앞에다 다른 것을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고 앞에 딱 붙여서 쓰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한마디는 이 경험을 학교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금액 쓸 때는 빽빽하게 그 공간이 앞에 비지 않도록 해서 그 안에 첨가를 못 시키도록. 이런 것도 참 정말 한 수 들으면서 대단한 거구나. 그래요. 글자 한자 쓰는데도 이렇게
대응을 잘하면 뭐 이를테면 건물 계약할 때라든가 무슨 그 보증을 설 때라든가 뭐 돈 찾을 때라든가 입금할 때라든가 그럴 때 지금은 이제 전자로원식도 많지만 큰 금액은 역시 은행에서 철저하게 하는 게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사도 해보고 학원장도 해봤기 때문에 인생에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서 제 측면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 성형가로서 자처를 한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생물이요. 생물 살아있는 곳에서 항상 새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는 힘은 그게 바로 적자 생존의 원리고 준비의 최고는 대응력인데 그 대응력은 인생 전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인생 자체가 대응력 있는 사람들은 뭔 사업을 해도 잘하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향유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시련,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을 일단 잘 뛰어넘으면 무슨 일을 할 때든 인생에서든 그 고비를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대응력을 길러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나무 필통이네요. 정면만 이렇게 멋진 장식을 했죠. 이게 이 철을 이렇게 나무에다 박은 거네요. 뭐 다전칠기나 그런 거 할 때처럼 이렇게. 그러나 정면만 이렇게 했고,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았네요. 나무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게 낮네요. 높이는 이런 필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장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